자, 여러분들 잘 쉬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는 힘과 운동의, 물체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문제까지는 다 못 풀 것 같고요. 내용 설명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예제는 최대한 많이 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선생님, 운동량과 충격량이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죠?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운동량하고 충격량을 오늘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미 들어봤어요. 언제? 이미 1학년. 이제 2학년인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꼬꼬마 시절 때. 그 아주 예전에 꼬마 시절 때.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물리 파트를 이야기할 때 그때 아예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단원이 있었고 거기서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운동량. 네, 운동량이 뭐예요? 왜 글씨가 썼냐? 팔이 아프다, 팔이 아파. 자, 운동량. 네? 똑같네? 어. 자, 운동량은요, 보통 우리 알파벳 P라고 많이 쓰죠, 운동량은. 자, 운동량이 뭐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작년에 봐서 알겠지만, 운동량. 자, 물체가 운동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 거예요. 자, 운동량은 질량과, 그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의 속도의 곱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운동량 P는 M 곱하기 V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단위 볼게요.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속도의 기본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예요. 왜? 얘는 다른 문자 하나로 치환해서 쓰는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량은 방향이 따로 없지만 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운동량도 역시 방향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체가 이 방향으로 질량 m짜리가 속도 v로 가요. 또 어떤 물체는 이 방향으로 질량 m짜리가 속도 v로 가요. 둘을 곱하면 mv. 운동량의 크기가 서로 어떻죠?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자, 운동량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운동량이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같다고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운동량이 같니? 그러면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니? 라는 얘기인데 다르죠. 그런데 만약에 운동량의 크기가 같니? 그럼 그건 돼요. 크기만은 같으니까. 자, 그러면 아니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 게 무슨 뜻이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체가 운동량이 크다는 거는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물체가 운동하는 능력이 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길에 있는데 저기서 탱탱볼, 아니면 축구공이 이렇게 뛸 때 떼글떼글떼글떼글 아주 천천히 굴러와요. 그러면은 내가 발로 이렇게 틱 잡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다지 힘을 많이 들여서 이 물체를 정지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같은 속도로 천천히 저기서부터 8톤 트럭, 덤프 트럭, 아니면은 버스 이런 게 쭉쭉쭉쭉 여러분들을 향해서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버스나 트럭을 멈추려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심지어 그쵸, 이번 생을 끝낼 수도 있어요. 얘를 막다가. 즉 무슨 말이에요? 같은 속도여도 질량이 크면 훨씬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소리예요. 또 같은 질량을 가지는 야구공이에요. 여기 야구공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자, 친구가 앞에 있어서 친구랑 야구공놀이에요. 자, 받아. 슉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받았어요. 아, 재밌죠? 또 다시 친구한테 던져줍니다. 휙 하고 던졌어요. 또 받았어요.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공을 던졌는데 잘못 던졌네? 아이고, 친구가 머리에 뿅 하고 맞았어요. 이 친구 빈정 좀 상하죠, 이제? 추리, 네가 나한테 그딴 식으로 던졌다 이거지? 그래, 이건 전쟁이지. 자, 공을 잡으셔야죠. 이건 전쟁이야, 전쟁.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어떻게 해요? 같은 질량이에요. 공의 질량은 바뀐 적이 없어요. 자, 풀스윙을 합니다. 있는 힘껏 던지죠. 하고. 그랬더니 공이 속도가 어떻게 됐죠? 무지 빨라졌죠. 그랬더니 공이 날라옵니다.
받았어요? 아니면 어떻게 맞았어요? 자,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물체가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죠. 즉, 그 물체는 질량이 커지거나 혹은 그 물체의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운동량은 증가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질량이 커도 속도가 0이면 운동량도 역시 0이에요. 그건 괜찮죠? 자, 그러면 운동량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번엔 충격량 한번 해보자. 여기다 써볼까? 충격량. 충격량은 보통 알파벳 I라고 많이 쓰고요. 충격량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그 물체에 작용한 힘과 그 물체에 작용한 힘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작용했냐고 관계가 있어요. 뭐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통합과학 때 이거를 잘 해놨다면 지금 하는 내용은 뭐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닐 거고 통합과학 때 여기를 좀 날려먹었다.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해놓으시면 됩니다. 아, 그럼 충격량은 얼마나 큰 힘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작용하는 거구나. 그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예를 드는 거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우리 뭔가 잘못해서 오늘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혼나러 갑니다. 자, 이제 어머니가 혼낸다고 쳐봅시다. 자, 엄마가 혼내는데 엄마가 이제 샤우팅을 할 거예요. 와! 그리고 샤우팅을 하실 거예요. 자, 1분 동안 샤우팅을 할 때요. 1시간 동안 와! 샤우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받는 데미지는 언제가 더 클까요? 1분 충격받았을 때, 그 정도는 어떻게 견딜만해. 1시간을 받으면, 두두두두두 받으면, 죽을 것 같아. 그렇죠. 왜? 그만큼 충격이 더 커요. 즉, 충격 시간이 크면, 충격을 받는 시간이 크면 클수록 충격량은 커져요. 또, 이번에는 엄마가 같은 1분 동안 샤우팅을 합니다. 자, 근데 앞에 첫 번째 사례는 1분 동안 왜 그랬어? 좀 잘하지. 한 5 정도의 힘으로 샤우팅을 하십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경우 같은 1분 동안 샤우팅을 하시는데 그리고 1분 동안 샤우팅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데미지는 언제가 더 클까요? 즉, 같은 시간 동안 충격을 받아도 그 충격을 주는 시간 동안 힘이 얼마나 크냐가 결국은 충격량이 얼마나 크냐를 결정져 주겠죠. 그래서 충격량은 힘과 시간과의 관계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냥 공식만 띡 불러주고 그냥 이거 고비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까지 자꾸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왜 공식을 외우죠? 공식을 외워요. 그런데 물리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거 P는 MV, I는 FT 이거 외워봤자 뭐 문제에서 정말 대놓고 문제를 주지 않는 한은 못 풀어요 어차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아셔야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단위 볼게요. 힘의 단위 우리 못 쓰기로 했죠. 물리에서는 별일 없으면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시간은 우리 세컨드 쓰죠. 그래서 세컨드예요.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컨드. 뉴턴 세크로 씁니다. 자, 이게 충격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를 한번 따져보죠. 자, 그러면 이거 외우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수평면 위에 물체가 놓여져 있어요. 자, 마찰은 없다고 칩시다. 다른 힘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내가 힘 F로 미는 힘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배운 대로라면 저 물체의 처음 속도가 지금 0이에요. 자, 그래서 힘을 받아서 여기까지 쭉 밀었어요. F 일정한 힘을 받아서. 그럼 여러분들은 뭘 생각할 수 있죠? 지난 시간까지 F는 MA. 그럼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힘 F를 받았으니 가속도는 얼마? M분의 F만큼의 가속 운동을 하겠구나.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시간 속도 그래프가 딱 떠오르고 처음 속도가 0이라고 했으니까 0에서부터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 A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래서 T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물체는 속도 V라는 속도를 갖겠구나. 그럼 얘는 V라는 속도로 여기를 지나가고 있겠구나라고요.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예요. 그럼 거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에 힘을 줬다는 소리는 힘을 얼마나 오래 줬는지 아무리 얼마나 짧게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힘을 주긴 준 거잖아요. 힘을 줬으면 당연히 힘을 준 시간이 있겠죠. 맞네요.
그러면 이 물체를 힘을 받았으니까 물체가 가속 운동했습니다 라는 관점에서 쳐다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질량을 가진 물체가 힘을 받았는데 T라는 시간 동안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량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도 돼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컵, 집에 있는 머그컵 원래 용도가 뭐예요? 물 먹는 용도죠. 물 마시는 용도예요. 근데 거기다 음료수 따라 마셔도 되고요. 그쵸? 아니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남는 머그컵을 어렸을 때 뭘로 썼냐면요, 연필통으로 썼어요. 연필꽂이통. 써도 되죠. 맞죠? 어, 그거야 뭐 활용하기 나름이잖아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컵을 쓰는 게 아니라 그저 무슨 용도로? 장식용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뭐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넣어둘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한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힘을 주는 시간은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물체가 힘에다가 시간을 줬더니 뭐가 변했어요? 속도가 변했죠.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운동량 어떻게 계산했었죠? 운동량을 여기서 P1이라고 할게요.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속도가 0이에요. 그럼 처음 운동량이 0이고 여기서 운동량을 P2라고 해볼게요. 운동량은 M 곱하기 V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가 됐겠죠. 어라? 그 물체에 힘을 줘서 힘을 준 시간이 존재를 했더니 그 물체는 가속 운동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체는 속도가 변할 것이고 그런데 가속했다는 속도가 변했다 이렇게 봐도 되지만 운동량이 변했다.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뭐가 변한다? 운동량이 변한다 라고요. 자, 요 관계식은요 생각보다 아주 많이 써먹을 거예요. 그리고 조심할 거는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가 받은 힘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이라면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도 역시 충격량의 방향과 같아야 합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요. 단위가 좀 헷갈리지 않아요? 참고로 선생님 제가 알기는요. 힘 곱하기 시간의 단위는 뉴턴 세크고요. 운동량의 변화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는 P2라는 운동량에서 P1이라는 운동량을 빼주면 되는 거죠. 운동량의 차이값은 결국은 또 빼기예요. 그러면 결국 얘의 단위는 운동량의 단위 어떻게겠죠? 질량, 킬로그램 곱하기 속도, 미터 퍼 세클 이렇게 될 텐데 선생님 이게 둘이 같다면 단위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자, 근데 뉴턴 세크라는 건요. 힘은 아까 여기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근데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은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가속도니까. 그래서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쓰셔도 힘의 단위가 돼요. 여기에다 세컨드를 한 번 더 곱하면 하나 약분되죠. 그래서 남는 거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도 맞아 떨어지죠. 그렇구나.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이 충격량이 있다는 소리는 운동량이 변한다는 소리구나. 거꾸로 어떤 물체가 운동량이 변했다는 소리는 그 물체는 그만큼 충격량을 받았다는 소리구나. 또 어떤 물체가 운동량이 안 변했다는 소리는 충격량도 안 받았다는 소리구나. 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별하게 얘를 뭐라고 부른다 했죠? 얘를 이름을 충격량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런데 이 힘은요, 힘은 힘인데, 우리 왜 그렇잖아요. 뭐, 사람은 사람인데, 누구는 몇째 집, 누구 아들, 이렇게 부르듯이, 힘은 힘인데, 충격을 준 힘이다. 그랬고, 얘를 충격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다 보면은요, 충격량, 충격력, 끝자만 조금 다르죠. 야냐, 려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요. 무지막지하게 헷갈려요. 가끔씩.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좀 헷갈려요. 자, 그러면은 여기 관련된 것만 잠깐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책에 뜬금없이 40페이지 보시면요. 운동량 얘기가 나오는 것까지는 좋고 운동량의 설명에 대해서 나오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원래는
운동량하고 충격량하고 얘기를 하고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 요 얘기를 하고 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해야 되는데 조금 뜬금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뒤로 밀어 놓을게요. 자, 그럼 넘어가셔서 어디로 가시냐? 여러분들 간단하게 42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42페이지. 자, 42페이지에 가시면은요. 3번하고 6번 두 개만 해봅시다. 42페이지에 3번하고 6번 페이지 42에 3번하고 6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3번, 6번. 자, 3번부터 보죠. 자,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봐. 아니면 그려봐. 직선. 몇 킬로그램짜리 물체? 2kg짜리 물체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운동량 그래프 볼게요. 자, X축이 시간이고요. 단위는 세컨드. Y축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운동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운동량 P,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얼마래요? 2래요. 어라? 여러분, 처음 봤을 때, T가 제로일 때 운동량이 얼마래요? 2kg 미터 퍼 세크래요. 근데 얘는 2kg짜리잖아요. 운동량을 아까 뭐라 그랬죠? 운동량을 써보세요. 자꾸 써보세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물리량인데 지금 운동량이 2래요. 근데 질량이 2kg이래요. 그럼 얼마? 1m/s로 가고 있었다는 소리죠. 얘는 오른쪽으로 1m/s로 가고 있었다는 소리가 돼요. 그럼 얘를요.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시간 속도 그래프로 좀 변환할게요. 자, 그러면은 처음 속도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1m/s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3초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3초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운동량이 8이 됐대요. 여기에요. 그리고 두 점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3초만큼 흘렀대요. 자, 여기까지 물체가 왔다고 상상해 볼게요. t가 3초. 자, 그랬을 때 2kg짜리인데 운동량이 얼마래요? 8이래요. 그럼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 건데 그럼 다시 이번에 운동량이 8이래요. 질량이 2kg짜리. 설마 뭐 가다가 운동량 뭐 질량이 변했겠어요? 그럼 얼마? 4m/s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아, 여기를 4m/s로 지나가고 있구나. 그럼 얘도 여기 4 잡을까요? 이쯤 3초 잡죠. 여기. 자, 그런데 운동량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건데 운동량은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 건데 운동량이 증가하는데 설마 물체 질량이 증가하겠어요? 아니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다 보니까 얘도 역시 이렇게 직선으로 거줄 수가 있어요. 둘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묻는 거 한번 대답해 볼게요. 전 여기까지 일단 보이길래 해놓은 것 뿐이에요. 자,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4m/s입니다. 자, 3초일 때가 8이라는 거는 운동량이 8인 거죠. 질량이 2kg짜리니까 4m/s가 돼야 되니까 틀렸어요. 자, 2번. 그래프의 기울기. 자, 기울기. 자, 지금 그래프에 준 건 요건데 그래프의 기울기? 어라? 기울기래요? 여러분들 기울기는 속된 말로 쫄지 말고 해보면 돼요. X축이 뭐예요?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뭐가 변하는 거죠? 아, 운동량이 변하는구나.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그럼 다시 써볼게요. 충격량 I는 충격력 힘 곱하기 시간이고 얘는 뭐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여기다 델타 T 시간의 변화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둘이 같으니까 F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F는 델타 T분의 델타 P 어라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운동량의 변화를 기울기를 구했더니 뭐가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네요. 즉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힘이에요. 저 그래프에서는. 그것도 참고로 이 힘은 참고로 충격력이죠. 근데 이 힘은 충격력이면서 저 물체에 작용하는 뭐여야 돼요? 알짜 힘이에요. 참고로.
요렇게. 자, 알아두세요. 이 힘을 충격력이라고 하는데 이 충격력은 알고 보면 저 물체에 작용하면 알짜 힘이 된다는 거. 알짜 힘이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기울기가 몇이에요? 3분의 여기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얼마예요? 6이죠. 그럼 3분의 6이니까 2네요. 2. 그래서 알짜 힘이라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0에서 3초 동안 받은 힘의 크기는 기울기니까 2N입니다. 알짜 힘이 2N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0에서 3초 동안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얼마예요? 3분의 3이니까 1m/s 제곱이겠죠.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물체 같은 경우는 어차피 힘을 준 게 곧 이물체의 알짜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얼마냐? 그래서 기울기 구해서 2N입니다 하셔도 되고요. 알짜 힘이 2N입니다 라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건 여담이긴 한데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1N의 힘이 존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려면 이게 몇 뉴턴이 돼야 돼요? 이게 알짜 힘이 지금 2N인 거잖아요. 알짜 힘이. 그럼 준 힘은 3N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조심하셔야 되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물체에 작용한 힘 F는 3N이 맞고요. 만약에 뒤로 1N이 있다면 알짜 힘은 2N이 맞고요. 요 그래프로 계산한 기울기는 알짜 힘이에요. 여러분들 요 미묘한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저 그래프로 계산해서 나온 건 알짜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체의 알짜 힘이 2N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힘 말고 반대급부의 힘이 존재를 한다면 그 힘은 알짜 힘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이거 꼭이에요. 별건 아닌데 여러분들 많이 틀립니다. 자, 이제 6번 가볼까요? 6번. 자, 6번. 이게 운동량, 충격량이 생각보다 문제가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되게 다양해지고 그래서 많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6번에서는요. 자, 사실은 6번은 아직 내용 설명을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 자, 문제 6번이에요. 자, 근데 문제 6번을 풀기 전에 한번 이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 공이 두 개가 있어요. A라는 공하고 B라는 공이 있어요. 자, 둘이 가서 빵! 하고 부딪힌다고 쳐봅시다. 부딪히는 동안 A가 B한테 힘을 빵! 하고 주죠. B도 A한테 힘을 빵! 하고 주죠. 둘은 무슨 관계죠?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러면 둘이 부딪히는 동안 좀 떨어뜨려 놓긴 했는데 A는 B에게 힘을 빵! 주죠. 이쪽으로. F만큼의 힘을 받아요. A는 충돌하는 동안이에요. 부딪히는 동안. 그 다음에 B는 A로부터 빵 하고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자, 그런데 작용, 반작용이니까 힘의 크기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단, 방향은 서로 반대로 나와야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잘 생각해보세요. 작용, 반작용을 하는 동안에 A가 충돌할 때 힘을 받는 시간과 B가 충돌할 때 힘을 받는 시간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둘이 부딪히는 거니까 델타 T 힘을 받는 시간은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힘 곱하기 시간인 이 방향으로 충격량이 있고요. A는 B는 오른쪽 방향으로 충격량이 존재를 해요. 요렇게. 그럼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가 되죠, 서로. 그러면 충격량은 뭐에 변하는 것 같죠? 얘는 이 방향으로 운동량이 변하면 되고요. 얘는 이 방향으로 운동량이 변하면 돼요. 방향은 반대지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자, 그러면 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도 봤었어요. 그런데 통합과학에서는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1학년 때는 그것까지는 안 했던 거고 우리는 거기까지만 지금 갈게요. 이 문제를 풀면서. 자, 실제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A라는 물체가 있는데 A는 2kg짜리예요.
그리고 여기 B라는 물체가 있는데 B가 지금 4kg짜리예요. 자, 그리고 얘는 속도가 여기다가 얘는 5m/s로 가고 있고요. 얘는 이 방향으로 2m/s를 가고 있어요. 이게 충돌 전이에요. 자, 충돌 후에는요. 충돌한 다음이에요. 충돌한 다음에는 A 보세요. A가요. 충돌한 다음에는 요 방향이긴 한데 2kg짜리 그대로 됐겠죠. 뭐 부서진 거 아니니까 속력이 1m/s예요. 자, 그럼 A만 보세요. 여러분들 딴 건 보지 말고 A만 보는 거예요. 자, A만 보는 거예요. 자, A는 처음 운동량이 이 방향으로 얼마? 5 질량 곱하기 속력이니까 2, 5, 10. 10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요. 후에는 이 방향으로 방향을 안 바뀌었어요. 2 곱하기 1이니까 이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방향은 그대로인데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8만큼 운동량이 감소한 거죠. 자, 방향이 서로 반대라 했어요.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왼쪽은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운동량이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감소해요. 그럼 여기서 그만큼 증가하면 돼요. 여기서는 A가 운동량이 얼만큼? 8만큼 감소했어요. 그럼 B는 운동량이 8만큼 증가하면 돼요. 자, B 따져볼게요. B는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죠? 4, 2, 8, 오른쪽으로 8이에요. 그럼 얘는 8이 감소했으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8이 증가하면 돼요. 8에서 8 더하니까 얼마죠? 16이 되면 돼요. 그러면 충돌 후에 4kg짜리는 방향은 역시 오른쪽이어야 돼요. 왜? 충돌호가 오른쪽이 나와야 돼요. 증가니까 얘는 감소였지만 그리고 얘는 운동량이 16이 나와야 돼요. P가. 그러면 속도가 4, 4, 16이니까 V가 얼마? 4m/s가 되면은 딱 맞아떨어지죠. 즉 A가 충돌하고 A와 B가 충돌해서 A가 운동량이 감소했으면 왜? A는 진행 방향에 반대로 힘을 받다 보니까 줄어들어요. 그럼 B는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오히려 늘어난 거죠. 그래서 A가 감소한 운동량의 크기와 B가 증가한 운동량의 크기는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요렇게 풀이라면 요거는 고1 과정인데 근데 단언컨대요. 지금처럼 요렇게 계산하는 게 편한 문제도 있고 요 다음에 뭘 얘기할 거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즉 보존된다예요. 시간이 흘러도 운동량이라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 된다예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A하고 B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충돌은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충돌에서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 세상의 모든 충돌에서는 다 성립해야 돼요. 모든 충돌에서 여러분들 무조건 모두 다 이런 거 나오면 쪼는데 얘는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충돌에서는. 그럼 따져보죠. 충돌 전 운동량의 합. 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놓을게요. 자, A 오른쪽이죠. 플러스죠. 운동량 2 곱하기 5니까 그냥 기본 단위니까 숫자만 쓸게요. 5, 2, 10 더하기 얘도 오른쪽이에요. 4, 2, 8는 후 충돌 후 A의 운동량 오른쪽이니까 플러스죠. 2 곱하기 1, 2 더하기 4, 저는 값을 아니까 그냥 쓸게요. 4 곱하기 4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4, 4, 16.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이거 18이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18이죠. 똑같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요. 내가 지금 두 번째 걸 계산을 안 했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죠? 4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를 모른다고 칠게요.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18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18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4가 들어가면 딱 맞죠. 요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되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저랑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 40페이지에
운동량 보존하고 얘기 끝났고요.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이제 나와 있는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다음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냐? 30분? 오케이. 10분 정도 시간 있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 제가 얘기했죠. 방금 뭐라 했죠? 충격량은 자, 지울게요. 자, 충격량은 이거 이미 다 했어요. 여기는 1학년 때.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고 얘는 뭐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X축이 시간, Y축이 힘이에요. 이때 어떤 물체가 이렇게 힘을 받았다. F만큼 시간 T 동안. 그럼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느냐?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물리량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충격량이죠. 그런데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그럼 얘는 조심하셔야죠. 운동량은 아니에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제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어떤 물체가 이건 1학년 때 했던 건데 시간 힘 그래프에서 어떤 물체의 힘을 쫙 충돌하면서 이런 식으로 받았다. 그때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충격량이다.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런데 이거 힘 계산하기 나쁘니까 요 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요만큼의 힘이 들어온 걸로 해서 요거랑 넓이 같게 해서 이 힘을 뭐라고 부르자? 평균 힘이라고 부르자. 그럼 평균 힘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평균 힘은 시간 곱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평균 힘은 글씨가 안 써지냐? 운동량의 변화량을 뭘로?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눠버리자. 이게 평균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4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저는 이미 앞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냥 간단한 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했어요. 통합과학에서도 이미 했어요. 만약에 충격력이 같다면 아니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면 이렇게 해보자. 두 가지 표현밖에 없어요. 뒤에서 나오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써볼게요. 다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런데 만약에 충격량이 일정하다.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하다. 이러면 힘 곱하기 시간인데 이 값들이 일정하다는 소리는 내가 뭘 늘려주면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그럼 충격받는 힘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라고 해서 우리 왜 물체 두 개, 1학년 때 기억나요? 접시 두 개를 바닥에다 떨어뜨리는데 그럼 쭉 떨어져서 자유낙하에서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도를 V, 얘도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도를 V, 근데 질량은 둘 다 M, 충돌하고 나서 속력이 0, 둘 다 속력이 0, 이렇게 돼버리면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가 어떻죠? 서로 똑같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시멘트 바닥, 여기는 방석을 놨대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 힘 그래프를 그려보면 첫 번째 A인 경우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서 힘은 빡 커졌다가 짧은 시간에 부딪히고 B인 경우는 힘이 천천히 들어왔다가 시간이 기니까 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똑같죠, 지금. 그러니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둘이 어떻고 둘이 충격량인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고 그런데 시간은 B인 경우가 시간이 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힘은 A보다 평균 힘이 더 작아서 물체가 안 부서지고 보호됩니다. 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럼 두 번째인 경우는 뭘까요? 두 번째인 경우는 F가 일정할 때.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F가 일정할 때. 힘을 일정하게 줘요. 그러면 FT에서 힘이 일정한데 힘을 주는 시간만 길게 해준다면 뭐가 커지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대포 포신 얘기했었을 거예요. 1학년 때. 자, 이런 얘기예요. 대포 포신이 있는데 짧은 포신, 대포가 짧아요. 하나는 대포가 길어요. 여기다가 똑같은 탄화를 집어넣고 화약을 빵 터뜨려서 F로 밀어요. 얘도 F로 밀어요.
자, 이 F가 똑같다는 가정을 하고요. 여기까지 탄알이 빠져나갈 때 그럼 시간이 얼마 T1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치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져나가야 되니까 탄알이 여기를 빠져나갈 때 시간을 T2라고 하면 T1하고 T2 중에 누가 더 커야 돼요? T2가 더 커야 돼요. 그러면 FT1이고요. 여기는 FT2죠. 그럼 충격량의 Y1하고 I2 중에 누가 더 커야 돼요? I2가 더 커야 돼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P1하고 P2 중에 누가 더 커야 돼요? P2가 더 커야 돼요. 근데 어차피 질량은 똑같은 탄화를 쓴다 그러면 운동량이 더 크다는 소리는 빠져나갈 때 속도를 V1, V2라 그러면 V2가 더 커야 된다는 소리죠. 그만큼 탄알이 속도가 더 빠르게 빵 날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뭘 뜻하는 거죠? 더 멀리, 더 정확히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네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서 충격량이 똑같을 때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충격력을 줄여서 보호해준다는 케이스 하나. 두 번째, 힘은 같을 때 시간을 늘려서 어떻게든 충격량을 크게 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 크게 해서 빠져나갈 때 속도를 더 빨리게 해서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날아가는 케이스 하나. 요거밖에 예를 들어서 내는 경우가 없어요. 자,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페이지,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에 걸쳐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아직 문제를 풀진 않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숙제로 조금 풀어보실래요? 나머지는 저랑 좀 같이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저랑 문제는 같이 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부터냐? 우리가 한 게 40페이지서부터예요. 페이지는 40페이지서부터인데, 즉 여러분들 페이지 자 숙제는 페이지 40페이지서부터 내용 나와 있으면 내용 좀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51페이지까지 개념 확인 문제 있을 거예요. 내신 만점이든가, 내신 만점하고 개념 확인 문제 있을 거예요. 풀 수 있는 것까지만 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렵다 싶으면 못 풀겠다 싶으면 부탁이 하나 있어요. 못 풀어도 좋으니까 그게 무슨 내용, 나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 것까지. 푸는 건 나중 문제. 여러분들 문제 하나도 못 풀어도 돼요. 다 틀려도 돼요. 그런데 문제를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길 바란다는 걸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물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못 찾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알았죠? 문제 해석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언젠가부턴가 문제를 자꾸 풀려고 노력을 하지 문제가 무슨 뜻을 가질지 이해하려고 출제자가 나한테 저걸 왜 냈을지 이해하려고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를 않더라고요. 아셨죠? 그게 잘 되면 여러분들 지금 능력에서 훨씬 더 많은 점수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보증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숙제는 되는 데까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 되면은 시간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와서라도 영상 확인하고 영상 확인하면서 그때그때 질문하셔도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마다 진도는 또 다르니까 누구는 어디까지 했는데 나는 왜 아직 여기까지 못하나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영상으로 가는 이유는 아직 이해가 안 됐으면 천천히 가면 되는 것 뿐이에요. 빨리 갔다고 우쭐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좀 빨리 가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더 풀 수 있는 거 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거는 꼭 저랑 저희 튜터쌤들한테 꼭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 되면 다시 봐도 되고 여러분들 이거 1.5배속, 2배속 해서 듣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들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말인데도. 그래서 가급적 좀 여유 있게 천천히 그리고 쉽다고 생각한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해한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